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비혼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장입니다. 기억과 욕망의 불투명성이라는 그 제목하에 또 비혼이 글을 서술하는데 지난 시간도 역시 기억과 욕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도 계속 연결해서 후반부에 그 기억과 욕망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욕망 이해와 같은 이 불투명한 것들, 이 불투명한 거죠. 이 불투명한 것들로 인해서 이 우리의 정신 상태가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꽉 차고 포화가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오가 변형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기억과 욕망 이해 이거를 자제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거 참 싫어하지요. 아주 뚜렷하게 뭔가가 나와 있는 거, 표시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 뭔가 잘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오는 자신의 이론을 따르는 후배들에게 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분석가들은 계속 잘 기록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든지 그런 기억에서부터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그 정신 상태를 탐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내담자들이 오면 기혼자냐 미혼자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록에 의존한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찰로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혼이나 미혼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 분의 그 환경이죠. 배경 환경이죠. 근데 이 정신분석적으로 그 사람이 기혼이지만은 결혼을 했다고 기록은 하지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미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록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은 기혼자라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글로는 기혼이라고 이렇게 결혼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관찰하는 걸 놓친다는 겁니다. 결혼했지만 동성애를 계속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진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결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력을 정말 봐야 될 주의를 놓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거랑 정신적 현실이 좀 더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가가 기억과 욕망 그리고 이런 이해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의 정개념화, 이 개념화가 꽉 습관적으로 포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습관, 꽉 찬 정개념화는 오가 아닌 의미가 빠르고 반복적으로 이 그의 정개념화를 가득 채우도록 하여서 이 오로 들어가는 걸 방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기록에 우리가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심리 내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관찰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서 새롭게 그 사람과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신분석가가 특히나 위기를 느끼면요, 실제로 불안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거나 이게 있다고 생각할 때, 불안할 때, 이 위기를 느끼면 이 안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분석가가 안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기억과 이해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이 이제 굴복하게 되면 분석가는 이제 O와의 연합 가능성이 있는 것 쪽으로 모두 그건 배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안전하고 싶으니까 기록에 의지하게 되면 더 깊은 관찰로 들어가는 거를 스스로 이제 배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과 욕망 이런 이해를 절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비연이 또 얘기하기는 정신적 환자들이 또 이렇게 분석가를 몰아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분석가한테서 자신의 문제에 저항하기보다는 분석가를 저항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에게 그런 경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무엇을 원하도록 분석의 성공이라든지 그런 걸 원하도록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가지도록 만들고요.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해하도록 막 자극해서 이런 쪽으로 분석가를 몰아채워서 분석가가 가만히 두었으면은 그런 관심을 가졌을 그 경향에 분석가가 어텐션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 자신의 불안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환자들 자신이 분석가를 이렇게 자기가 저항하는데 분석가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서 이런 감각적 이해라든지 기억하는 것들로 이렇게 분석가들을 몰아세워서 분석가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분석가 혼을 확 빼는 거죠. 자, 이
억지로 막 그냥 기억하게 되면 이런 억지로 해낸 기억들이 정신분석과의 전 개념화를 포화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 회기에 어떤 명확한 판단력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관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혼돈시켜 버리거든요. 자, 기억과 욕망 이해를 이렇게 자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정신분석가에게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가 이 지침을 이제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 분석가의 관찰력이 저하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깊은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분석가들이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비교는 강조를 하고 있고 후배들에게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불변형이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거든요. 이 불변형이라는 건 정신분석 대상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불변량들, 그러니까 이것이 변형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는 요소들, 이 불변량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변량들이 변형 속에서 이걸 담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오에서 우리가 진화되어서 나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데, 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가나 그다음에 그 환자가 공부를 해서 이 박해감 이것들을 막 해나갈 때 보면 오로 들어갈 때 보면 굉장한 박해감들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하니까 분석가나 분석가나 내담자가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그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결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 기억, 이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자제는 하지만 우리는 O로 들어가기 위해서 F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K 변형이 O 변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열 기능으로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망, 기억,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욕망, 기억, 이해는 타협을 표상합니다만 이 표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F를 방해하고 O 변형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K 변형을 대체하는 데 이는 O 변형의 모습을 하고 K의 정개념화가 포화의 한 방법이 아닌 포화 자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망, 이해, 기억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우리가 O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F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O 변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F를 사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욕망, 기억, 이해가 그걸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이열 기능을 하기 때문에 O 변형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O 변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F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또다시 감각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O 변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해, 그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병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멈춰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넘어서 우리는 무의식에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서 O 변형을 이루면서 다시 이것들이 이제 서술되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과정을 들어가는 가운데 박해 불안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이 성장과 성숙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견디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들을 우리가 조금 더 견디면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견딜 때 우리가 새로운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피하게 변화가 올 때는 성숙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해와 기억, 여기 욕망에 멈춰져 있는데 이 두려움을 뚫고 우리가 O로 들어가면 그 O 안에서 새로운 변형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우리 성장과 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비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분석가나 그다음에 내담자가 결탁해서 공모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걸 계속 성장을 향한 변화에 대한 욕구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